밭에서 나는 황금이라 불리는 울금. 울금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특별한 장점을 많이 가진 식품이다. 울금의 뿌리는 생강처럼 울퉁불퉁하고 딱딱하며 잘라보면 속이 노랗다. 이 노란 색소가 커큐민이라는 성분으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죠.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울금인데요. 보통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으로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강황과 울금은 성질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둘 다 생강과의 뿌리 작물로 본래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재배된 것은 강황,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것은 울금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이 울금이 맛은 쓰지만 효능은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울금의 핵심 영양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이 뛰어난 물질로 다양한 성인병 예방은 물론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울금은 피부 개선과 체중 감소에도 탁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울금 가루를 선물 받아서 몇 번 먹어봤는데 맛이 상당히 쓰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읽고 다시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재걸 박사의 약보다 울금 한 스푼입니다. 서재걸 박사는 해독 주스로 잘 알려진 분이죠. 의학 박사이자 국내 최초 자연치료의학 인증 전문의인 저자는 미국 하버드 의대 통합 동양의학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제1호 자연치료 전문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별한 약 없이, 의사 없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연구하다 울금이라는 최고의 해답을 찾아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자 역시 울금을 먹고 건강이 좋아졌고 환자들에게도 울금 섭취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금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울금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서재걸의 약보다 울금 한 스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약은 못하지만 울금은 할 수 있는 일. 제가 울금을 먹기 시작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울금 전도사가 되어 울금의 힘을 알리고 있지만 8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울금에 빠질 줄은 몰랐죠. 울금과의 인연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소화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수재들 사이에 섞여 공부하자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빵이나 스테이크처럼 기름진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항상 가스가 차고 뱃속이 부글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발견한 것이 커큐민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커큐민에 손이 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효능을 읽어보니 구미가 확 당기더군요.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장 혈관계에도 좋으며 신경계에도 좋다. 당시 제게 꼭 필요한 다양한 효능이 적혀있는 게 아닙니까? 뭐든 몸에 좋다는 건 일단 한번 먹어보자 주인 저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통합의학을 공부하려고 미국까지 날아간 터라 새로운 영양소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하루 2번 커큐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면서 속이 편해졌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중국계 미국인 의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뱃속이 불편해서 고생하고 있다며 당장 먹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되어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바로 커큐민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틀 전부터 뱃속이 한결 편안해졌다며 신기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화 장애가 개선된 후로 한동안 커큐민을 잊고 지냈습니다. 미국 식생활에 적응하면서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이죠. 그러다 8년 전 어느 날 우리나라 진도에서 울금 재배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울금이라면 당연히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 수입하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된다니 관심이 갔습니다. 게다가 진도 울금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강황보다 커큐민 함량이 높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울금 농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효과를 봤던 커큐민이 생각난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울금 가루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울금 가루차를 마시면서 가장 먼저 효과가 나타난 건 피부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일단 한번 먹어보자 주의에 따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약물을 먹고 있었는데 그중 한 식품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이 생겨 고생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울금을 먹으면서 피부 트러블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뭘 더하는 것도 아닌데 체중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체중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늘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커큐민의 가장 확실한 효능이 피부 개선과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커큐민의 복용과 관련하여 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꼼꼼하게 적으면서 자료 수집과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커큐민의 효과를 확인하고 수천 편의 연구 논문을 섭렵한 뒤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울금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환자들에게도 울금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죠. 카레가 워낙 익숙한 음식이다 보니 울금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음식으로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거나 병이 나으려면 무조건 어떤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하지만 수천 편의 논문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효능이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식품이라면 당연히 시도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무리한 치료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간 매일 울금을 1g씩 먹었는데 부작용이 없고 여러 증상들이 조금씩 호전되었다면 그 다음 달부터는 2g씩 먹어본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음식을 통한 치료 개념입니다. 오랫동안 소화장애로 고생하던 환자가 매일 울금 가루차를 한 잔씩 마셨을 뿐인데 뱃속이 편안해졌다고 하면 의사로서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하루 3번 울금 가루차를 마셨을 뿐인데 피부에 광택이 돌고 살이 빠졌다고 하니 내일처럼 좋을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울금을 먹으면서 변화되는 저 자신과 환자들을 보면서 울금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이던 제가 자연치료의학 전도사가 된 것은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을 토대로 치료했더니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온 환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병에서 벗어나 웃음과 건강을 되찾기만 한다면 울금이 아니라 더한 것도 직접 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식품이라면 그리고 효과를 본 사람이 있다면 어느 것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자를 고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요. 부담 없이 매일 울금 가루차를 한 잔씩 드셔보세요. 분명 한두 달 안에 울금 먹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8년째 울금을 먹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도 알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울금은 평생 함께해야 할 건강한 습관입니다. 울금, 넌 누구냐? 울금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울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카레에 들어있는 노란 거 라고 답한다. 얼추 비슷하다.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이라는 재료가 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마디로 강황과 울금은 본래 같은 것이다. 흔히 인도에서 재배된 것은 강황,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것은 울금이라고 구분하는데 영양학적 차이는 거의 없다.
그래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강황과 울금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두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울금은 인도가 원산지인 강황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진 식물이다. 강황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우콘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울금으로 불린 것이다. 다만 인도의 강황과 우리나라의 울금은 자란 기후와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과 향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인도산 광황이 국내산 울금보다 색깔도 진하고 향과 맛도 강하다. 그러나 강황과 울금은 똑같은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통 편의상 수입산은 강황, 국내산은 울금이라고 부르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강황이 아닌 울금이어야 할까? 사람들은 중국산 고춧가루보다 국산 고춧가루가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다. 강황은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안 되고 주로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한다.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재배와 수확, 가공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나 역시 우리나라 진도에서 생산되는 울금을 먹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국산 울금을 권하고 있다. 게다가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재배되는 울금이 수입산 강황보다 커큐민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큐민은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울금의 힘이 나오는 원천이다. 생강과에 속하는 울금은 생김새가 생강과 아주 유사하다. 생강만큼이나 약용, 식용, 염색용 등 다채롭게 쓰이는 울금은 울퉁불퉁 못생긴 겉모습과는 달리 샛노란 속살과 무궁무진한 효능으로 전 세계에서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50에서 150cm까지 자라며 연미색 꽃이 4월에서 6월에 핀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덩이 뿌리이며 반을 쪼개면 노란 속살이 나온다. 대부분의 작물은 가을에 수확하는 데 비해 울금은 줄기가 시들고 메마르는 11월에서 12월에 수확한다. 우리나라 기후상 겨울이 되어야 속까지 노랗게 익기 때문이다. 노란 속살에 혀를 살짝 대보면 혀가 얼얼할 정도로 강한 쓴맛이 느껴진다. 이런 쓴맛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쓴맛이 의외로 건강에 매우 좋은 작용을 한다. 타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을 올리고 타액 속의 소화액이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 위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울금을 고르는 요령 또한 생강과 비슷하다. 알이 굵고 딱딱하며 상처나 주름이 없는 것이 좋다.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한 울금은 오래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신선한 것일수록 영양분이 많다. 황금빛 천연 색소의 기적, 커큐민. 울금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핵심은 커큐민이다. 커큐민은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항산화, 항염 작용이 강력한 물질로 지난 20여 년 동안 7천여 편이 넘는 논문과 잡지에 커큐민의 항산화, 항염, 항균,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실렸다. 그렇다면 울금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커큐민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식물의 노란 색소다. 카레가 노란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커큐민 때문이다. 식물의 색소는 맛과 향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외부의 환경이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보호수단이다. 즉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과 싸우는 무기가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다. 식물의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주변 환경이 가혹할수록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효과가 무궁무진하다. 인체에 유입되면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그렇다면 왜 울금인가? 울금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특별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식품이다. 소화 작용을 돕고 지방세포의 분해를 활성화해 체중 감소에 탁월하며 당뇨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외에 발표된 수천 개의 논문이 그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약을 먹을 바엔 울금부터 먹어보자.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약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 의사들이 나서서 울금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암 환자에게 울금이나 홍삼 같은 식품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의사가 있는데 도리어 왜 울금은 안 되는지 묻고 싶다. 웬만한 약보다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데 직접 먹어보지도 않은 그들의 말만 믿고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울금을 권하면서 위험이 없어진 사람, 생리가 규칙적으로 변한 사람, 관절통이 없어진 사람, 체중이 빠진 사람 등 다양한 임상 사례를 경험했다. 수많은 권위 있는 논문들이 울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울금이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방송에서 그리고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울금 섭취를 권하고 있다. 아니, 울금을 처방하고 있다는 말에 더 가깝다. 약은 처방하지 않아도 꼭 먹으라고 권하는 게 울금이니까. 나의 경험 이외에도 당신이 울금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값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사실 몸에 좋다는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소화가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면 위에 좋은 양배추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홍삼도 있다. 어디 이뿐인가? 토마토, 사과, 검은콩, 마늘, 양파, 호박, 시금치, 견과류, 블루베리 등 건강에 좋다는 슈퍼푸드 리스트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먹어볼 것으로 울금을 권한다. 대사장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순위를 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안전성과 기능성, 효능, 가격 등이 기본 요건이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게 바로 울금이다. 다른 약용식품에 비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 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게다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강한 효능에 비해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즉 효능은 탁월하지만 저렴한 식재료가 바로 울금이다. 이 모든 것이 울금을 모든 건강식품 리스트 중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이유다. 울금은 우리 몸을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쓴다. 그러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다시 약을 줄인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다른 기저질환이 있거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나 모든 사람에게 우선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증상은 잡을 수 있지만 몸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큰일을 보살피지 않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반면 울금은 다르다. 작은 줄기 하나, 뿌리 하나라도 수백 수천 종류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이 서로 작용하여 다양한 양리작용을 펼친다. 울금은 약이 아니므로 어떤 증상을 치료한다기보다 우리 몸을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몸 안의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증상은 저절로 사라진다. 즉 울금은 그 자체로 치료의 시작이며 완성인 것이다. 울금이 건강의 선택권을 준다. 혈액이 빨리 돌면 피 속에 떠다니는 찌꺼기들이 변이나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된다. 반면 혈액이 천천히 돌면 피 속의 노폐물이 몸속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이는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뜻이다. 즉 피를 빨리 돌게 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피를 빨리 돌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심장과 근육이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근육이 짜주어야 피가 빨리 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심장이 약하고 근육도 부족하다. 즉, 피를 빨리 보낼 힘이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매운 음식을 먹거나 열을 많이 내면 된다.
열을 받으면 맥박이 올라가면서 순간 혈액순환이 빨라져 피가 빨리 돈다. 심장이 튼튼하거나 근육이 많거나 열이 나거나 결과는 똑같다. 이유야 어떻든 피를 빨리 돌릴 수 있다. 울금도 같은 효과를 낸다.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멘을 섭취하면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울금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약이 아닌 음식이다. 카레가 주식인 인도에서는 치매 환자와 암 환자가 유난히 적다.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울금에 함유된 커큐민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론을 얻었다. 울금의 다양한 효과가 증명된 것이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1995년 문부성, 후생성, 과학기술청에서 주관 실시하는 암 극복 10개년 프로젝트에 울금이 포함되어 정책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처럼 정부가 나서서 울금 같은 좋은 식품을 정책적으로 권장하지는 못하더라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릴 이유는 없다. 음식만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울금을 권하는 이유다. 그러다 울금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100명이 먹어서 70명이 괜찮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맞지 않는 30명은 다른 걸 찾으면 된다. 자신에게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 일단 많은 사람에게 좋다는 걸 우선으로 시도해보자. 먹어보고 증상의 차도가 없으면 먹지 않으면 된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커큐민의 유일한 부작용은 설사다. 그러니 혹시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울금 용량이 과한 것이므로 용량을 줄이면 된다. 일단 먹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실험을 해봐라.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있다 해도 섭취를 중단하면 바로 해결된다. 울금은 약물이 아니다. 뭐가 두려운가? 울금이 질병을 낫게 한다. 비만, 당뇨, 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좋다를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울금은 딱 어디에 좋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대사장애인데 울금이 전반적인 대사를 개선해 모든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울금의 효능은 다양하지만 각종 학술지와 논문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효능은 비만, 당뇨, 암에 대한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효능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장 확실히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울금을 먹는 것만으로 체중이 빠진다. 나도 경험했지만 울금을 먹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살이 빠진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따로 운동을 하거나 식이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 울금을 먹고 나서부터 조금씩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다시 살이 찌지 않고 체중이 유지된다고 한다. 울금이 비만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다. 우선 울금은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지방을 분해하도록 도와주어 불필요하게 살이 찌는 것을 막는다. 울금의 이와 같은 효과는 기본적으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서 나온다. 담즙 분비가 촉진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아제가 활성화되어 지방 분해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전신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울금이 소화 흡수를 돕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때 배출시키므로 대사율이 높아진다. 또한 인슐린을 쓰지 않고 당이나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적게 먹어도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연비가 높은 차로 만들어준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더 많은 열량이 소비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다이어트 중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장운동이 느려져 변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울금을 섭취하면 담즙이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가 해결된다. 비만은 동맥경화나 암, 당뇨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울금의 커큐민이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억제시켜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을 치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2형 당뇨병을 개선한다. 울금이 당뇨를 개선하는 이유는 AMPK, 유도 단백질 키나아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체내에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면 몸은 포도당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AMPK는 지금 체내에 에너지가 부족하니 빨리 에너지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는 효소로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를 만들지 않는다. 당뇨 환자들은 이런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울금이 AMPK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부족을 알려 체내에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인슐린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암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제때 세포 자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악성 종양이 된 세포가 세포 자살을 하지 않고 계속 번식해 다른 세포까지 감염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암이다.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스스로 세포 자살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까? 의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골몰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도 바로 이것이다. 이때 울금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울금은 세포 자살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울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커큐민이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고 암의 진행과 전이를 막는 등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과학으로 밝혀낸 울금의 효능 10가지. 울금은 세계 의료계에서 주목을 받는 아주 특별한 건강식품이다. 울금의 양리 성분인 커큐민에 대한 수천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울금의 효능이 검증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환자가 울금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울금의 효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염증과 싸운다. 울금은 염증 질환과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관절염, 류머티즘, 통풍 등 각종 염증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통증도 감소한다. 2. 뇌기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한다. 울금의 양리 성분인 커큐민은 뇌의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DHA 합성을 증가시켜 뇌의 영양 공급을 활성화해준다. BDNF라는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커큐민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 노인성 치매를 예방한다. 3. 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암세포의 새로운 혈관 형성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해 더 이상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차단하며 암이 전이되는 것을 방해한다. 4. 소화 장애를 개선한다. 울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위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되어 위가 튼튼해진다. 또한 위장의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항염 작용을 통해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위장 내 가스 제거, 복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심장을 보호한다. 울금은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전을 예방하고 동맥 안에 생긴 혈전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해준다. 이 같은 작용은 고혈압, 심근경색증, 부정맥,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 6. 동맥염 등의 만성염증을 완화시킨다. 울금의 가장 탁월한 효능이 염증을 없애는 것이다.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통해 동맥염과 같은 만성염증의 효능을 보인다. 장관 내 비정상적인 만성염증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도 효과적이다. 7.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한다. 울금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와 노폐물,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준다.
특히 커큐민의 지방 연소 효과와 혈관 청소, 담즙 분비 촉진 기능은 몸 안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또한 피부의 색소 침착을 개선해 피부를 젊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드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8. 우울증을 막아준다. 뇌에서 분비하는 유기 화합물의 분비를 활성화한다.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등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9. 혈압을 떨어뜨린다. 혈압과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때문에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당뇨 환자에게 커큐민을 복용하게 했을 때 중성지방, 요산, 내장지방, 총체 지방을 줄여주어 동맥경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0.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파괴하여 알레르기와 천식 반응을 감소시킨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대상포진, 위궤양, 암, 신장질환, 당뇨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울금은 소화 흡수를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울금의 힘 200% 끌어내는 방법.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법을 제대로 모르고 먹으면 먹은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울금은 가루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먹기도 편하고 활용도도 높다. 무엇보다 간편하다. 울금가루를 물에 타거나 기름에 섞거나 음식에 넣어 먹으면 된다. 특히 울금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바로 수확한 우리나라 생울금이 최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울금을 봄에 심어 초겨울에 수확한다. 열대성 작물이라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데 진도가 울금 특산지로 알려져 있다. 뿌리 작물은 기온이 내려가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해야 한다. 울금의 경우 수확은 보통 11월에서 12월경에 하지만 한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으면 이듬해 1월에도 수확이 가능해 이때까지 생울금을 이용할 수 있다. 생울금은 말린 울금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아 차로 마시거나 울금청, 울금잼, 울금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중에 울금가루 제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수확 시기에 맞춰 생울금을 구입해서 직접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울금은 늦게 수확할수록 뿌리가 연글어 색이 더 노랗다. 커큐민은 울금의 노란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으로 노랗다는 것은 그만큼 커큐민 함량이 높다는 뜻이다. 생울금은 주로 차로 만들어 먹는다. 어슷하게 잘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설탕이나 꿀을 타먹거나 설탕과 1:1로 재워 3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물에 타먹는다. 생울금을 보관할 때는 랩으로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면 한 달 정도는 보관할 수 있다. 울금 수확기에만 가능한 생울금 활용법. 1. 끓여서 먹기. 생울금의 흙을 털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얇게 편으로 썬다. 성인 기준으로 물 400에서 600ml에 생울금 10g을 넣어 끓인 후 마신다. 2. 즙으로 먹기. 생울금을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믹서나 강판에 갈아서 3g씩 하루 10g 이내로 먹는다. 되도록 식후에 먹고 기호에 따라 우유나 두유와 혼합해 먹는다. 3. 꿀차로 먹기. 생울금, 꿀, 설탕을 5:2:3 비율로 준비한다. 생울금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손질한 생울금을 밀폐용기에 담고 꿀과 설탕을 넣어 절인다. 일주일 정도 상온에서 숙성시킨 후 끓는 물에 절인 울금을 일정량 넣고 5분간 끓인다. 울금의 양을 더 진하게 느끼고 싶다면 울금의 양을 늘려도 좋다. 간편한 울금가루 1스푼이면 오케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먹기 불편하면 지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울금 섭취 방법은 가루로 먹는 것이다. 울금을 가장 쉽고 간편하게 먹는 방법이다. 휴대하기도 좋고 보관도 용이해서 누구나 편하게 장복할 수 있다. 시중에 가루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 그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생울금을 집에서 직접 가루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므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울금가루 1티스푼, 1에서 3g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면 된다. 물이나 우유, 두유, 요구르트, 심지어 커피에 울금가루 1티스푼을 타서 먹어도 좋다. 울금가루를 물이 아니라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먹으면 유지방이 커큐민의 흡수를 돕는다. 특히 울금의 쓰고 아린 맛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먹으면 쓴맛이 상쇄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굳이 따로 먹지 않고 밥을 할 때, 생선을 구울 때, 고기를 삶을 때 울금가루를 넣는 방법도 있다. 울금이 비린내와 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음식의 풍미가 살아난다. 또한 방부제 역할을 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으며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울금가루 만들기 1. 생울금은 흙을 털어내고 소를 이용해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한다. 2. 손질한 울금을 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저민다. 3. 김이 오른 찜통에 저민 울금을 넣고 20분간 찐다. 4. 찐 울금을 채반에 넓게 펼친 후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속까지 바싹 말린다. 5. 말린 울금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간다. 6. 완성된 울금가루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며 사용한다. 울금은 되도록 생울금을 사서 찐 뒤에 가루로 만든다. 생울금과 찐 울금은 성분 차이는 없으나 쪄서 말리는 방법이 쓴맛이 덜하고 소화 흡수율이 높다. 겨울에 금방 수확한 울금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커큐민이 더 잘 흡수된다. 커큐민은 다양한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당근도 기름에 볶아 먹으라고 하지 않던가?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 기름에 볶아야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유다. 울금도 기름과 함께 먹으면 커큐민이 몸속으로 흡수가 잘 된다. 울금이나 강황에 들어있는 카레에 후추를 뿌려 먹어도 좋다. 검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울금을 이용하여 요리할 때는 잊지 말자. 첫째, 기름과 함께 조리하기. 둘째, 후추 넣기. 섭취량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울금의 다양한 양리 효과는 커큐민 성분의 기인하므로 커큐민의 1일 음용량 30mg 내에서 울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울금으로 커큐민을 섭취할 경우 과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울금은 생강처럼 맛과 향이 강한 향신료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다. 김치를 담글 때나 생선을 조리할 때 생강을 넣긴 하지만 매우 소량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커큐민을 건강 기능성 제품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울금으로 섭취한다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도 큰 부담은 없다.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카레가 주식인 인도 사람들의 섭취량을 보자. 인도 사람들은 커큐민을 하루 평균 100mg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울금의 커큐민 함량이 통상 1에서 3%니까 울금으로 따지면 매일 10에서 30g을 먹고 있는 셈이다. 울금의 안전성과 무독성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는데 사람이 하루 12g까지 섭취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 커큐민을 많이 먹어도 인체에 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낮고 배출 속도가 빠르며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열을 가하면 커큐민이 물에 잘 녹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래서 울금가루를 만들 때 쪄서 말리면 쓴맛도 순화되고 체내 흡수율도 높일 수 있다.
최강의 효과를 누리려면 지금 당장 울금하라. 울금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울금 가루차나 해독 울금 오일로 섭취하면 좋다. 평상시 울금 가루차를 꾸준히 장복하되 1년에 2-3번 정도는 해독 울금 오일로 해독 효과를 누려보자. 몸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내보내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된다. 하루 3번 울금 가루를 먹자. 커큐민을 많이 먹었을 때의 인체 부작용은 설사 외에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섭취 용량이 나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화장실에 가보면 한다. 배변 상태가 정상이라면 그대로 먹으면 되고 설사가 나온다면 섭취 용량이 많은 것이므로 조금 줄이면 된다. 치료 목적으로 울금을 먹는다면 조금 많이 먹는 것이 좋으므로 부작용이 없다면 1g씩 섭취량을 늘려본다. 예를 들어 3g씩 하루 3번, 9g을 2주 정도 먹다 부작용이 없으면 1g씩 늘려 4g씩 3번 하루 12g을 먹는다. 그렇게 1회 섭취량을 1g씩 더해 하루 3g 정도 늘려간다. 기본적으로 하루 1g씩 3회에서 3g씩 3회 사이에 본인에게 맞는 적정 용량을 찾아 섭취하면 된다. 1티스푼에 울금가루를 수북하게 담지 말고 평평하게 깎아서 담으면 1g 정도다. 해독이 필요한 사람은 해독 울금 오일. 울금 가루차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방법으로 강력한 해독작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권하는 방법이다. 다음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울금 가루차가 아니라 해독 울금 오일을 먹는다. 1. 평소 몸에 좋은 지방 섭취가 부족한 사람. 2. 지방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 3. 변비가 있는 사람. 4. 늘 피곤한 사람. 해독 울금 오일은 껍질째 간 사과에 울금가루와 콩가루, 올리브 오일을 넣어 만든다. 울금의 양리 성분인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물에 잘 녹지 않는데 이때 올리브 오일과 콩가루를 더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껍질째 간 사과즙은 담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올리브 오일은 간과 담낭을 자극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담즙 분비가 촉진되면 지방 분해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몸속의 지방 독성 물질이 체외로 배출된다. 또한 콩가루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혈관 내 기름 성분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독 울금 오일 만들기. 재료: 사과 4분의 1개, 울금가루 1큰술, 콩가루 1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 만들기. 1. 사과는 깨끗이 씻어 반을 갈라 씨를 제거하고 껍질째 강판에 곱게 간다. 2. 컵에 껍질째 간 사과와 울금가루, 콩가루, 올리브 오일을 넣고 잘 섞는다. 3.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울금 섭취 시 이런 사람은 주의하자. 울금을 먹을 때 울금 자체의 성분이나 분량 때문에 걱정할 일은 거의 없다. 다만 먹는 사람의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일부 주의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유의할 점만 기억해 두면 울금을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임산부. 울금은 우원과 마찬가지로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태반이 생기기 전인 임신 초기에는 반드시 금할 것. 그 이후에는 음식에 마늘이나 생강을 넣는 것처럼 울금가루를 조금씩 넣어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담석이 있는 사람. 담석이 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울금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담도를 자극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차로 가볍게 마시는 정도는 괜찮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신장에 병이 있는 사람이 울금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부을 수 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울금을 먹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양을 줄여서 먹어야 한다. 울금을 먹다 손발이 붓는 느낌이 들면 바로 양을 줄인다. 그러면 금세 증상이 사라진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울금이 위를 자극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울금은 필요하다. 다만 처음에는 적은 양을 섭취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핀 후 전혀 이상이 없으면 차츰 늘려간다.
서재걸의 약보다 울금 한 스푼 읽어드렸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왜 약보다 울금을 먹으라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울금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